반갑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입니다. 상호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는 주제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예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있는데 버려진 아이들, 제도권적으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은 있는데 버려진 부모들, 노년에 자식들은 버젓이 내 호적상에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 그 다음 장애인인데 분명히 T장애인이고 ADHD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라 우리 상호에서 6분의 의견으로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 그냥 우리 의원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작은 소견이나마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까를 고민해서 우리 선생님이 잠깐 발표해 주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좀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 특정 문제인으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신장투석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최종 판정을 받기 전까지 좀 예비 선정을 하고 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주 일상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가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린 돈 갚고 또 여러 가지 공과금 내고 3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강요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살아야지, 생계비를 그 정도 주는데 살아야지, 노인 일자리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도 경제력을 잃게 되면 100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도 이런 어떤 인생의 극단적인 어떤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제비가 사람이 죽게 되면 진짜 빈곤한 사람에게 한 재작년까지는 80만 원을 주셨는데 제가 밤에 자고 제가 무견인으로 그분을 피무견인을 보고 있었는데 밤 11시,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돈 내놔라고요.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부검을 하고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 둘 수 있겠느냐. 밤 12시에 돈을 더 내놔라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음도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요.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의료비 지원받고 주거비 지원받는 분이신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요. 그분 글자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도 잘 못하는데 로봇 수술 받았는데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증을 썼습니다요.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부르는 겁니다. 돈 내놔라고. 기초수급자에게는 수술비 지원 안 해주는 거 아시죠? 1000만 원, 우리한테는 1000만 원 큰 돈인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다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급비가 좀 70만 원에서 물가 대비 좀 더 올려야 되고요.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예. 가지고 마무리 한마디 하시고 네. 마무리를 제가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타임 뒷타임이 있었는데 앞에가 길어졌어요. 딱 요약할 수 있는 말. 복지를 신청해야만 저희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복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요소요소에 저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그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가 오늘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청년 아동 복지 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청년과 아동 복지 기준 현실화를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수당의 인상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동 수당보다 한부모 가정 혜택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자녀 부모들의 위생이론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행정적 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길래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청년 복지 기준 현실화. 가장 대표적 예시로 전주시 청년 월세 사업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25년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소득이 총소득, 중소득 기준 60%, 2025년 기준 143만 원 미만인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매우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현실적인 청년 복지 기준을 현실화하여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이어지는 문제로 주거권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현재 대부분 1인 가구들로 이루어진 청년과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북도는 사실 현재 남아도는 주거용 부동산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직접 이러한 여분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상업을 최대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권. 전북 내에서 그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전북 내에서도 요금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는 1km당 X1인데 인접한 익산에서는 Y1 이런 식으로 상이해서 매우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바로 개선이 가능하게 빠른 요금의 해결화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권 중에 하나인 농촌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매우 횟수도 적고 노후화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상에 너무 좋습니다. 자,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 하면 우리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세상의 중심은 누구? 우리! 네, 맞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애인 콘텐츠, 장애인 인구수보다 장애인 대기수가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령자 사고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 사고가 저희 지금 전주시만 해도 10만 원을 수령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 지원금 카드로 하면 시장상에도 살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고령증 사고가 많이 줄 것 같아서 고령증 운전 반납 시 월 100만 원 지원 상금하시고 월 택시 월 10번 이용을 하고 시내버스는 무료로 하면 고령 사고는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사업자는요, 청년 사업자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청년 사업장에 무료 주차장 이용권을 주시면 청년들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주차장 이용권은 돌봄, 주간보, 통합돌봄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이용하는 게 뇌경색 환자분, 뇌출혈 환자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기관에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 멀리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좀 승낙해 주시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뇌경색 환자분 많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장애인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용을 할 수 없거든요. 많이 모르고 계셨죠? 네, 이거를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앞에서도 제가 화장실 잠깐 이용을 했는데요. 미달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장애 환자분들, 몸이 약하신 분요, 밀다가 낙상사고 합니다. 여다기로 교체를 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약자분들 낙상사고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직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님 연수 가시는 거 좋습니다. 저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의 세금으로만 가야 됩니까? 본인 부담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배우셔서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 장애인분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지원금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수급자분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 하나 있습니다. 중복 보장. 왜 우리가 장애인분들 지원해준다는 이유 하나로 왜 내가 배워야 할 권리 왜 못 배우게 합니까? 저는 이걸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앞에 계신 이 친구분들 장애인입니다. 도움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유 하나입니다. 내 부모님이 잘 살아서 내가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더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중심은 누구? 우리! 꼭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인, 아동, 일자리,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한번 나눠봤고요. 노인 돌봄 분야입니다. 교통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방문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이 확대되는 것 같지 않고요. 기관도 일부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문 치료를 확대해서 요즘 병원에 손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시길 기다리지 마시고 퇴직하신 의사 선생님들 인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 방문 치료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인력 부족이다, 예산 부족이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은 어르신이나 높으신 어르신이랑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생활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급별로 나눠서 시설을 좀 분류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그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 환경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요. 맞벌이 가정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도 학교 후에 돌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게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무슨 돌봄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돌봄 센터별로 이용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임대 그 보증금하고 관리비까지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료지만 어떤 데는 한 달에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내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평균화시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자체가 뭐 이렇게 그런 관리 비용을 보조를 해주시든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 이야기인데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식사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은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좀 조절을 해준다거나 지금 유형근로제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솔직히 제도적으로는 회사에서도 권하지 않는 편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나 이거 이용하겠다라고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근로제의 확충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그런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들 상황에, 그분들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거리 단계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고 그런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생활환경적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에 보면 대부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그런 노인 인구도 소멸 직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런 인구 소멸 지역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대도시와 그 지방을 연계를 해가지고 교양 만들어주기 그런 캠페인 하나 얘기했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만 AI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도 로봇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농촌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민들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희 의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인 추모관 가족이 눈물로 맺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이 허가한 시설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유가족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는 궁금해서 행정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모권 아시죠? 추모권이 법적으로 있는 정식 문구는 아닙니다. 다들 가족들을 묘나 혹은 추모관이나 어떤 방식으로 모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추모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만큼 장사 행정에 관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저희 자인 추모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들 누군가에 언제 어떻게 터져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임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가족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추모를 할 수 없게 저희 지금 앞에 방화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일에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말에 유골함 회수 조건으로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김선민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중하게 작성된 의견이 모두 정책 박스에 지금 담겼습니다. 그럼 이 박스를 김선민 사회권특위위원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편의상 1조 문고에서 그 박스를 들고 위원장님께서 가운데 서시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가운데 쪽으로 나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는 장면 사진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저 테이블에 잠깐 놓고 양옆으로 서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서주시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모아주신 이 의견을 조국혁신당이 사회권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접수한다라는 영수증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님께서 통장 영수증 지금 작성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영수증. 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물 체크. 이쪽 다. 돌봄, 노동, 주거, 기타. 네, 그러면 영수증은 이쪽에서 드시고, 예, 이렇게 해서 함께 기념 촬영 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사회권 정책 마켓 경청과 배달 전북 지정에서 구입한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조국 혁신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에서 조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자리를 해주시고 자리에 남으신 김성민 위원장님께서 오늘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구분 부위원장님께서 직설이라는 이 온라인 공간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공간을 만들면서 사실은 오 대표님한테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하시면서 그런데 그거를 붙이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전국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많은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시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나시죠?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지역에서 또 혹은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 사소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이것이 모이면 우리의 좋은 국가 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은 비전이 아니라 현장에서 혹은 당장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렇게 주신 이 포스트잇은 한 장 한 장 다 정리를 해서 직설에 다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제 위원회에서 해당하는 건 저 그리고 12명의 의원들에게 모두 배달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국에 이어서 여러 지역을 다닐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경험하신 것들을 전국의 당원들을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입소문을 내주시면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정은 오늘 비로소 시작하고 사회권 선진국도 오늘 비로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일요일 시간 내주시고 진지한 토론 해주신 것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